여기 딸의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보내게 되었다는 프랑스 아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에 간지 몇 년 만에 바보가 돼서 돌아온 딸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위고라고 합니다. 저는 파리에서 공구 사업을 하고 있고 가정까지 꾸리며 파리에서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러한 다소 호화스러운 삶은 제게 해당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을 뿐더러 가난한 형편 탓에 고등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연한 기회에 도전해본 공구 사업이 대박이 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프랑스는 인건비가 매우 비싼 국가 중 하나고 당시 가파르게 오르는 인건비 탓에 자가수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게 되었거든요. 결국 저는 이러한 뜻밖의 호황기를 누리며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에서도 중심부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자랐기에 자연스레 딸 아가트의 교육에 대해 집착하게 됐죠. 사람들은 프랑스가 평등한 국가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밑바닥부터 올라온 제가 보기엔 프랑스만큼 계층화가 심한 불평등한 국가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가트를 프랑스 최고 명문대학교에 보내기 위해 있는 돈 없는 돈을 써가면서 교육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정상적인 교육 방식 탓이었을까? 아가트는 점점 엇나가기 시작하더군요. 특히나 그녀는 저를 닮아서 그런지 제 딸이지만 고집 하나만큼은 정말 치가 떨리도록 강했죠. 아가트는 아내가 골라준 옷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기도 했고 학교에 가기 싫은 날에는 소리를 지르면서 집안의 온 가구들을 부서대며 난리를 쳐댔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가트는 심각한 결벽증 증세까지 보였다는 것인데요. 아가트는 자신이 식사를 하는 식탁이 조금이라도 지저분하거나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그대로 그릇을 던져버리며 위험천만한 상황을 연출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현장에 다닐 일이 많기 때문에 지저분한 차림으로 집에 돌아오는 경우가 잦은데요. 그런데 아가트는 아빠인 저보고 더러우니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죠. 그러면서 씻기 전엔 식탁에 앉지도 말라고 엄포를 놓으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연출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아가트의 이해를 할 수 없는 행동들이 이어지자 이제는 아내마저 딸을 두려워하는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 펼쳐졌고 그렇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저는 아가트의 폭력적인 성향을 고쳐보기 위해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시도했던 심리상담에서 딸은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딸은 자신을 좋게 타이르는 상담사를 폭행해버리는 황당한 장면을 연출했고 상담사는 제 딸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학을 떼고 그 자리에서 저희를 내쫓아버렸거든요. 다른 심리상담에서도 양상은 비슷했고 저는 한숨을 내쉬며 아가트의 결벽증 문제라도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내는 자꾸만 그릇을 던져서 깨부수는 아가트 탓에 이제는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것조차 불안해하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런데 의사는 제게 두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제 딸은 결벽증이 절대로 아니라면서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진찰실을 마치 돼지우리처럼 만들어버리는 아가트의 모습을 보라면서 결벽증 환자들은 이런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도 이런 환자는 처음 본다며 아가트가 왜 이런 행동들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말끝을 흐리더군요. 아무래도 딸은 의사들조차 학을 떼게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교육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딸을 망친 것 같아 매우 슬펐고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절망적인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저희 옆집에 한국인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그들 가족 중에는 아가트와 비슷한 또래의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어서 저는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는데요. 혹여라도 공격성이 강한 딸이 한국인 아이를 해코지를 할까봐 염려됐거든요. 그러나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국인 가족은 매우 살가운 태도를 보이며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더군요. 그들은 한국에서는 이사를 오는 사람이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문화가 있다면서 파전이나 김치전 같은 한국 음식을 해오기도 했고 어쩌다 보니 반찬을 너무 많이 했다며 한국 음식을 나눠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는 한국인 가족의 따뜻한 마음씨와 인품에 감동을 받았지만 그래도 혹여라도 아가트의 돌발 행동으로 폐를 끼치는 건 아닐지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아가트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올 시간이 되었음에도 도저히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그녀는 밤늦도록 보이지 않았고
저는 무슨 일이 생겼다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고 딸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가트가 한국인 가족의 보호를 받으며 저희 집으로 걸어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화들짝 놀라서 자초지종을 듣게 된 저는 정말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었죠. 알고 보니 아가트는 자발적으로 한국인 가족의 집에 놀러 간 거였고, 심지어 그곳에서는 매우 얌전하고 착한 행동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지만 아가트는 그 뒤로도 계속해서 말없이 한국인 가족의 집에 놀러 갔고, 한국에서는 손님을 환대해주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는지 항상 딸의 방문을 환영해줬습니다. 신기하게도 아가트는 한국인 가족의 집만 왔다 하면 그렇게 착한 아이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정상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한국인들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의사조차 학을 떼고 포기하는 딸의 버릇을 완전히 고쳐줄 수가 있던 걸까요? 저희 부부는 그저 매우 의아해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로운 나날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내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었거든요. 그건 바로 옆집의 한국인 가족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그러한 소식을 들은 아가트는 음식을 먹는 것까지 거부한 채 한국인 가족의 집 앞에 드러누워 농성을 펼치기 시작하더군요. 아무래도 그녀는 한국인들을 몹시도 좋아했던 모양이었죠. 그리고 처음에는 매우 곤란해하던 한국인 가족은 이내 자신들이 아가트를 한국에서 돌봐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오더라고요. 자신들도 그동안 아가트를 가족처럼 생각했고 그녀의 원인 모를 병을 고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혀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희 부부가 딸 없이 잘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거니와 한국에 간다면 파리의 명문대는 물 건너간 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지금 대학 따위가 문제가 아니라는 조언을 건네오더군요. 그녀는 아가트가 저런 상태면 대학이고 뭐고 아예 사회생활 자체를 할 수 없을 거라는 뼈있는 말을 건넸거든요. 저는 그녀의 말이 100% 옳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체념한 채 아가트를 한국으로 보내줄 뿐이었고, 딸은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한국인 가족의 품에 안겨 한국으로 가버렸죠.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갔습니다. 아내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매일같이 딸이 보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고, 저 또한 아가트 생각에 통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간히 한국인 가족으로부터 아가트의 소식과 사진을 전해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렇게나 잘 나가던 제 사업도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는데요. 프랑스로 몰려드는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값싼 노동력이 제공되었고, 그래서 굳이 힘든 자가수리를 자처하는 프랑스인들이 급격히 줄어들었거든요. 또한 불법 이민자들에 의해 폭증한 범죄 사건들 때문에 제 물류창고는 시도 때도 없이 약탈당해서 안 그래도 비싼 고정비가 드는 창고를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사업을 점점 축소하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파리 중심의 부촌에 위치해 있던 저희 집은 점점 파리 외곽으로 밀려나더니 이내 저희 부부는 파리에서 거의 쫓겨나듯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정말 간신히 입에 풀칠만 하는 최악의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고, 그 즈음 이제 막 성인이 된 아가트가 드디어 프랑스로 돌아온다는 연락을 전해왔죠. 7년 만에 딸을 보게 되다니 저는 무척이나 설레는 감정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일삼았던 딸인데 전보다 훨씬 좁아진 집과 가난해진 살림살이를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조차 안 갔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공항에서 7년 만에 보게 된 아가트는 정말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일단 그녀는 한국에서 대체 뭘 먹고 자랐는지 키도 엄청나게 커 있었고, 무엇보다 통 웃지 않았던 그녀는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신 한바구음을 짓고 있었는데요. 저는 딸이 뭔가를 잘못 먹기라도 한 건가 싶어 당황했으나 일단 아가트를 환영해주며 차에 태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날도 현장에 나갔다가 급하게 공항으로 마중 나가게 되어 매우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나 깔끔을 떨던 아가트는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는 저를 꼭 안아주며 사랑한다는 말을 해왔거든요. 저는 처음 보는 딸의 다정한 모습에 매우 놀라면서도 그녀가 연신 실실 웃어대는 모습을 보니 아무래도 아가트는 한국에서 좋지 못한 일을 당해 제정신이 아니게 되어 돌아온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예전의 상상을 초월하는 공격성과 극한의 깔끔을 추구하던 그녀에게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아가트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해서 딸을 붙잡고 한국 생활이 많이 힘들었냐며 진지한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도 아가트는 여전히 웃는 표정을 지으며 한국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말해오더군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프랑스와는 달리 한국인들은 국물 요리를 엄청나게 즐겨 먹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하나의 냄비를 놓고 국물 요리를 공유해서 먹었던 거 있죠? 그리고 다른 음식들도 한 접시에 놓고 여럿이서 나눠 먹더라고요. 저는 이건 너무 비위생적이지 않나 싶어 표정을 찌푸렸고 아가트가 어떻게 그러한 상황을 버텼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내 놀라운 말을 덧붙이더군요. 그런데 한국인들의 방법은 항상 옳더라고요. 국물 요리를 공유하는 것도 한국인들은 3숟가락만 넣지 한 번 사용한 숟가락을 국물에 넣는 법은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 음식을 같이 공유하는 문화도 실제로 경험해보니 매우 청결하고 실용적이더라고요. 그동안 프랑스인들은 바보 같은 허세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가트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도 털어놓기 시작했죠. 아빠, 아무래도 저는 결벽증이 아닌 것 같아요. 그저 공부에 지쳤던 어린 시절의 저는 매사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한국인들은 칫솔과 치약을 항상 휴대하며 하루에도 3번 이상씩 양치를 했고 샤워도 최소 하루에 1번 이상씩 했거든요. 프랑스인들은 며칠에 1번 양치를 하고 일주일에 1번 샤워를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저희와는 달리 반드시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가죠. 한국인들에 비한다면 전 그저 야만적일 정도로 지저분한 사람이었다고요. 한국인들이 그렇게나 청결하고 위생적인 사람들이었다니 저는 그렇게나 깔끔을 떨던 아가트마저 학을 떼게 하는 한국인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교육에 대한 욕심 때문에 딸을 힘들게 했다는 죄책감에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런데 그렇게 집에 돌아온 아가트는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매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허름해진 집을 보고 실망할 줄 알았던 그녀는 집에 오자마자 밀린 빨래와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바닥 청소까지 완벽하게 끝내버렸거든요. 저는 아가트가 한국에서 핍박이라도 받고 살았나 싶어 황당한 감정마저 들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손이 더러워지는 집안일 따위는 거들떠도 안 보는 녀석이었거든요. 오히려 설거지에 세제 물이 바닥이 튀지 않았냐면서 조심하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나 할 그녀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의젓한 모습으로 변해올 수가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아가트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짓는 저를 보고 한국에서는 원래 다 이렇게 한다고 말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안일 정도는 부모님 대신 당연히 자신이 하는 게 맞고 한국인들은 절대로 집안일을 미루지 않기에 답답해서라도 자신이 해야 했다며 너스레를 떨었죠. 저는 어디선가 한국만큼 예의와 효도에 대해 진심인 나라가 없다고 들었는데 의사조차 포기한 아가트는 한국에서 그야말로 사람이 돼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흐뭇한 감정을 느끼며 딸이 오랜만에 프랑스에 왔으니 그녀가 좋아하는 라클렛 요리를 해주겠다며 요리 솜씨를 발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리가 진작에 완성됐음에도 아가트는 도통 모습을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딸이 대체 어디를 간 건가 싶어 그녀를 찾기 시작했고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아가트는 웬 정체불명의 빨간 장갑을 끼고 제가 바빠서 차마 신경 쓰지 못한 집 구석구석을 손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딸이 한국에서 완전히 달라져서 돌아왔구나 싶어 대견하게 생각하던 그때 그녀는 자신이 사용한 장갑을 벗더니 쓰레기통으로 휙 던져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과 분노가 섞인 감정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공구사업을 하는 저로서는 저렇게 물건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용납할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직업정신이 발휘되며 저도 모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짜증 섞인 말투를 사용하고 말았죠. 그러자 아가트는 제 반응이 이해가 안 간다는 듯 당황하는 반응을 보였고 저는 그런 딸에게 장갑은 세탁을 하며 몇 번이고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좋게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아가트는 제 말에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폭소를 하며 웃어대는 거 아니겠어요? 대체 뭐가 웃기단 말인가? 저는 아무래도 그녀가 한국에서 미쳐서 돌아온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가트는 이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아빠, 이거 몰라요? 이건 한국에서 쓰는 반코팅 빨간 장갑이에요. 이건 한국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데 대용량으로 구매하면 200원에도 구할 수 있거든요. 즉, 빨아서 쓰는 것보다 새 것으로 갈아 끼며 사용하는 게 더 싸게 먹히는 거죠. 코팅 장갑이 하나에 200원이라니 저는 딸이 피부를 썩게 하는 저질 장갑을 가져왔구나 싶어 기겁을 하며 장갑을 낚아챘습니다. 하지만 나름 전문가로서 한국의 빨간 장갑을 낱낱이 살펴본 결과
이건 200원이라는 가격이 무색하게 엄청난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저 또한 공구 사업을 하면서 코팅 장갑을 판매하곤 하는데 소재의 특성상 아무리 저렴해도 4,000원은 받아야 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산 빨간 장갑은 기존의 코팅 장갑보다 턱도 없이 저렴한 데 비해 통풍도 굉장히 잘 됐는데요. 특히나 한번 세탁을 하면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저하되는 기존의 것과는 달리 빨간 장갑은 더러워지면 버리면 돼서 매우 경제적이었죠. 그야말로 이건 단점이라고는 없는 신이 내린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순간 한국산 빨간 장갑이 저희 가족을 구원해 줄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감소로 인해 기존의 물류 창고를 더욱 축소하려던 계획을 뒤엎고 그곳을 빨간 장갑으로 전부 채워 넣었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최근 들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프랑스에서 저렴한데 성능까지 확실한 한국산 빨간 장갑은 그야말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고 저는 단기간 만에 기존의 손해를 전부 복구할 수 있었거든요. 현장 작업을 하는 노동자부터 심지어 농장이나 과수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 요즘 프랑스인들은 직업을 가릴 것 없이 한국산 빨간 장갑을 착용하고 일하고 있죠. 한국에서 돌아온 딸 덕분에 저희 가족은 그야말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즈음 아가트는 자신은 한국에서 친구들을 따라 열심히 공부했고 아무래도 지금 조금만 준비한다면 프랑스의 명문 대학교쯤은 충분히 입학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건넸는데요. 하지만 저는 일련의 경험을 통해 과거의 저를 반성하게 됐고 가정의 화목과 행복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하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명문대학교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으니 딸에게 하고 싶었던 것을 하라고 말해줬죠. 그러자 아가트는 사실 자신은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며 한국 대학교에 진학해보겠다는 대답을 건네왔는데요. 저는 그녀를 다시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점에 속상한 감정이 들었으나 이젠 딸을 믿고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아가트를 기다려주고 그녀를 현명하고 똑똑한 여자로 만들어준 것처럼 저 또한 교육의 스승과 다름없는 한국을 따라 똑같이 딸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